어르신 돌아온 유해 주머니에서 어르신 인식표가 나왔습니다. 네, 인식표라고요. 예, 그럼 70년 전 죽어야 했던 사람은 나였단 말이오. 70년 만에 돌아온 이름 석자가 한 노인의 삶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그 이름표가 왜 죽은 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2023년 11월 전남 완도의 작은 섬마을에 늦가을 바람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갈대는 물가에서 흔들렸습니다. 포구에는 낡은 어선 몇 척이 조용히 묶여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아침 일을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낯선 군 차량 한 대가 섬 선착장에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먼 발치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함재석 할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91살의 몸은 굽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섬에서 40년 넘게 편지를 배달한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배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함재석 할아버지는 그저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인지 아직 모른 채로 손녀 함서윤이 함재석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34살 지역 라디오 작가인 서윤은 외할아버지와 함께 이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차가 들어왔어.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착장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군 차량이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약속을 지키러 오는 것처럼 차가 멈추고 군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었습니다. 38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소속.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함재석 할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함재석 어르신이십니까? 박태호 감식관이 낮게 물었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박태호입니다.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발굴 현장에서 왔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습니다. 화살머리고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유해 항구를 수습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품 정리 중 인식표가 하나 나왔는데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르신, 안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함서윤이 두 사람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 앞에 셋이 앉았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투명 비닐 안에 녹슨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발굴 현장에서 나온 인식표입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녹이 많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 세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석.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함서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돌아온 유해 주머니에서 어르신 인식표가 나왔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인식표라고요? 예. 그럼 70년 전 죽어야 했던 사람은 나였단 말이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파도가 포구 돌담에 부딪히는 소리. 함재석 할아버지는 인식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침묵 속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서윤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가 아주 낮게 거의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신정호. 그 이름을 70년 만에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 추정 자료입니다. 현장 좌표, 유품 목록,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그리고 함께 나온 수통 하나. 함재석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수통이요? 예. 녹이 많이 슬었지만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젖어서 판독이 어렵지만 편지 조각인 것 같습니다. 함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누가 쓴 건지 알 수 있어요? 현재로선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식표와 같은 위치, 같은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탁자 위 물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녹슨 인식표와 물건들이 91살 노인의 70년 묵은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유해를 모셔올 예정입니다.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유품 확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나간 뒤 방 안에는 할아버지와 손녀만 남았습니다. 함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정호가 누구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이 나보다 1살 어린 친구였어.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 내가 살아서 집에 온 날 그 친구는 돌아오지 못했지. 함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친구가 내 자리에서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번도 그 이름을 남한테 말하지 못했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는 한 사람이 70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것의 무게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완도의 늦가을 바람이 마루 끝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내일이면 관이 들어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전우가 이 섬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 안에는 한 노인이 평생 피해온 진실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함재석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91살의 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그 겨울이 오늘 밤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함서윤이 담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서 자야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더 있을게. 서윤은 말없이 담요를 어깨에 덮어드리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만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70년 동안 잠가놓은 문을 처음으로 여는 것처럼 1953년 1월이었어. 화살머리고지 근처였지. 나하고 정우는 통신병이었어. 끊어진 선을 잇는 게 우리 일이었지. 할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지금 이 섬이 아닌 70년 전 그 설원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포탄이 많이 떨어졌어. 눈밭에 불꽃이 튀고 땅이 흔들렸지. 우리 둘이 선을 잇고 있는데 후퇴 명령이 떨어졌어. 할아버지가 멈췄습니다.
손이 담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포탄 하나가 바로 옆에 떨어졌어. 나는 충격에 나가 떨어졌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정우가 없었어. 내 인식표도 없었고 함서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나중에 들었지. 정우가 뛰어 올라갔다고. 내 인식표를 찾으러 눈밭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담요 끝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함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나는 살았어. 부상만 입고 후송됐고 전쟁이 끝난 뒤 집으로 왔어. 근데 정우는 끝내 안 왔지. 그 친구가 나 대신 죽은 거야. 내가 인식표를 잃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너무 많이 참아온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체부가 됐어. 서윤이 작게 물었습니다. 왜? 남의 말이라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니까. 정우한테 하지 못한 말. 정우가 나한테 남기지 못한 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40년 동안 편지를 날랐는지도 몰라. 함서윤은 라디오 작가였습니다.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날 밤만큼은 아무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다시 섬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들것이 함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착장에 모였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하나둘 나와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어른 뒤에 섰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선착장으로 나왔습니다. 함서윤이 옆에서 팔을 부축했습니다. 들것이 천천히 마을길을 지나왔습니다. 발굴된 유해, 70년 만에 이 섬으로 돌아온 청년, 신정호 당시 22살, 함재석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것 앞에 섰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유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투명 비닐에 담긴 물건들, 녹슨 수통 하나, 작고 낡은 음반지 하나, 젖어서 뭉쳐진 편지 조각. 함재석 할아버지가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수통을 보는 순간 눈이 멎었습니다. 정우의 수통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둘이 번갈아 마시던 그 수통.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박태호 감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윤이 붙들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들것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91살의 무릎이 포구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정우야. 그 한마디가 바람 속에 퍼졌습니다. 늦었다. 많이 늦었어. 마을 사람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함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할아버지 곁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박태호 감식관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은 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윤이 부축하는 손을 잡고 유품 확인하겠소? 할아버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유품 상자가 마을 회관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탁자 위에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녹슨 수통, 음반지, 편지 조각, 그리고 함재석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 할아버지가 수통을 손에 들었습니다.
70년 세월에 녹이 슬었지만 손바닥에 닿는 무게는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우 거 맞아. 박태호 감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통 안에 편지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젖어서 일부는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는 첫 줄이 있습니다. 그가 복원된 사진 파일을 꺼냈습니다. 흐릿하지만 글자가 보였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돋보기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석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 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함서윤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이 글자 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죄책감이라 불렀던 것, 자신이 전우를 죽게 만들었다고 믿어온 것, 그 믿음이 지금 이 한 줄로 흔들렸습니다. 제 발로. 할아버지가 그 세 글자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 발로 올라갔다고.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도의 늦가을 바다. 70년 전 눈밭 위에서 정우는 혼자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명령도 아니었는데, 그저 친구의 이름표를 찾아서 함재석 할아버지의 손에서 수통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 날이 밝은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읽은 그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재석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 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70년 동안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우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완도의 아침 바다가 보였습니다.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안개 너머 어딘가에 70년 전 정우가 남기고 간 말들이 아직 떠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함서윤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응, 할아버지. 밥꽃 돼. 서윤이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어디 좀 가야겠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키한테. 함서윤이 손을 멈췄습니다. 남오키 할머니? 응. 정우 약혼녀였던 사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 만나본 적 있어? 없어. 할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한 번도 못 갔어. 무서웠어. 뭐가? 정우가 안 돌아온 게 내 탓인데. 그 얼굴을 어떻게 봐. 함서윤이 국을 불에서 내렸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잖아. 할아버지 탓이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 근데 가슴이 아직 몰라. 그 말에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섬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오키 할머니는 섬에서 가장 오래된 방앗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89살. 정우와 약혼했던 그 애가 22살이었으니 67년을 혼자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방앗간 앞에는 늦가을 국화가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살짝 등을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 할아버지가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빠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무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89살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녀가 함재석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70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해온 두 사람. 나무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함재석 씨죠?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제 군 차량 들어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실 것 같았어요. 오키 할머니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앗간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청년이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신정호였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늙지 않은 얼굴. 전쟁터에서 멈춰버린 22살. 할아버지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얼른 팔을 잡았습니다. 셋이 나무 평상에 앉았습니다. 오키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70년이 늦었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일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오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서 와주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유품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따로 챙겨준 음반지였습니다. 이게 발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정우 것입니다. 아마 이걸 전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서 오키 할머니가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든 반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67년 전에 다 울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거 제가 줬던 거예요. 오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전쟁터에서도 꼭 끼고 있으라고.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끼고 있었네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예. 오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끼고 있었네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통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젖어서 일부는 못 읽지만 첫 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석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 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키 할머니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다운 말이에요. 평생 남 탓 한 번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함재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키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함재석 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이는 당신이 살아 돌아오는 걸 더 바랐을 사람이에요.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1살의 노인이 방앗간 탁자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도 떨지 않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함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키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 위에 조용히 얹었습니다. 두 노인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신정호라는 이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앗간 처마 끝에서 낙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 나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통 안에 있었으니 정우가 남긴 말이 당신한테 전하라는 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키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겠죠. 꼭 해야 할 말이. 함재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 감식관한테 편지 복원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70년 걸리지 않겠습니다. 오키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믿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함서윤이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오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함재석 씨, 할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그 사람이 바랐던 대로 살아주셔서. 함재석 할아버지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내려앉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대신 긴 인사로 방앗간을 나서자 완도의 늦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빛이었습니다. 함서윤이 할아버지 옆을 걸었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윤아. 응. 나 이제 편지 하나 배달해야겠다. 서윤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70년 묵은 편지. 이번엔 제대로 전해야지.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깃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는 박태호 감식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통 안 편지 말이오. 복원이 가능하겠소? 박태호 감식관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2주에서 3주 정도. 함재석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소. 70년을 기다렸으니 3주는 짧소. 전화를 끊고 나서 할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루 끝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함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뭐야, 할아버지? 편지들이야. 무슨 편지? 할아버지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배달했어야 했는데 못한 편지들.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배달을 못했어? 응. 섬에서 우체부 하다 보면 가끔 그런 편지가 생겨. 받을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주소가 없어지거나 찾을 수가 없거나. 할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흘려 쓴 주소가 있었습니다. 이건 40년 전 거야. 남자 한 분이 형님한테 보낸 편지인데 형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고. 그래서요?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여기 넣어뒀지. 서윤이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크고 작은 봉투들, 사연을 담고 어딘가로 가려다 멈춰버린 말들. 할아버지는 이걸 왜 버리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담긴 걸 어떻게 버려? 누군가가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인데 전해지지 못했다고 해서 없어져야 할 말은 아니잖아. 함서윤이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라디오 작가로 8년을 살면서 말의 힘을 누구보다 믿어온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 상자 이야기, 나 라디오에서 해도 돼? 할아버지가 잠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왜?
정우 이야기가 먼저야. 70년 묵은 게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이 상자 이야기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섬에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어선들이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 예전과 같은 시간.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는 바다를 보면서 죄책감을 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할아버지는 바다를 보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주 뒤 박태호 감식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편지 복원이 됐습니다. 직접 가져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시오. 박태호 감식관이 섬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을 회관 작은 방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복원된 편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원본은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5문장입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주시오. 박태호 감식관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석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 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키한테 반지를 전해주십시오. 기다리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재석이는 꼭 살아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내가 다시 올라간 이유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조용히 사본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함서윤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내가 다시 올라간 이유입니다.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올라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알면서도 올라갔습니다. 친구의 이름표 하나를 찾으러, 아니, 친구를 살려 내려보내려고. 함재석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박 감식관. 예, 어르신. 정우가 내 자리에서 죽은 게 맞소? 내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정우는 올라가지 않아도 됐을 거요. 박태호 감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신정호 씨가 선택한 겁니다. 어르신이 쓰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정호 씨가 직접 결정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상하게 이걸 들어도 죄책감이 다 사라지지는 않소. 박태호 감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르신. 70년이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풀릴 겁니다. 할아버지가 사본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거 오키한테 가져가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이건 어르신 것이고 오키 할머니 것이기도 합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서윤은 다시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오키 할머니는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오셨어요. 예, 할아버지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우가 남긴 말입니다. 전부 복원됐습니다. 오키 할머니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혼자서. 함재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돌아서려는데 오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멈췄습니다. 읽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 남겼을 거라는 거. 그래도 오키 할머니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쓴 말이니까 읽고 싶어요. 함재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방앗간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포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함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가벼워졌어?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정우한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하고 싶어졌어. 무슨 말? 할아버지가 포구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어선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살게 해줘서, 그리고 내가 맡기고 간 삶, 열심히 살았다고. 서윤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말, 언제 할 거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레, 안장식 날, 그날 하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포구의 어선들이 한 척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전우처럼, 늦었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할 것들처럼. 안장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오래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 양복이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옷. 그러나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함서윤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났어? 응. 오늘은 제대로 입고 가야지. 서윤이 할아버지의 양복을 봤습니다. 말없이 다가가 옷깃을 여며드렸습니다. 잘 어울린다. 할아버지가 거울을 봤습니다. 91살의 얼굴, 주름이 깊고 머리가 하얀 노인.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오늘 처음으로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섬 선착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섬을 돌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청년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일찍 와 있었습니다. 유해를 모신 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무키 할머니도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관 앞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선착장에 들어섰습니다. 함서윤이 옆에서 팔을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91살의 몸이 오늘만큼은 똑바로 걷고 있었습니다. 관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돌려준 인식표였습니다. 석. 70년 동안 죽은 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이름. 이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식표를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정우야.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왔어. 이제야 왔어.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어. 내가 살게 해줬으니까. 내가 맡기고 간 삶이니까.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 죄책감 안고 산 게 더 많아서. 그래도 편지는 열심히 날랐어. 내가 못전한 말까지 생각하면서 한 통도 대충 넣지 않았어. 함서윤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왜 다시 올라갔는지. 내가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뭔지. 고마워. 정우야. 살게 해줘서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착장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조용히 날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원된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오늘 이걸 읽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70년 전 이 섬을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청년이 남긴 말입니다. 신정호. 그때 나이 22살.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할아버지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석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 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키한테 반지를 전해주십시오. 기다리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재석이는 꼭 살아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내가 다시 올라간 이유입니다. 선착장이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들이 조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나무키 할머니가 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노인이 관 앞에 함께 섰습니다. 한 사람은 91살, 한 사람은 89살, 그리고 그 사이에 영원히 22살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왔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태호 감식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두 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섬 선착장에 나팔 소리가 퍼졌습니다. 바다 위로, 갈대밭 위로, 완도의 늦가을 하늘 위로 함재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91살의 손, 평생 편지를 나르던 손, 전쟁터에서 선을 잇던 손, 경례를 올렸습니다. 70년 만의 경례였습니다. 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함서윤이 그 옆에 서서 할아버지의 경례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장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이 실린 차가 섬을 떠날 때까지 차가 선착장을 벗어나 배에 오르고 배가 천천히 포구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함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어때?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벼워.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졌어. 서윤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포구를 떠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 담장에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응, 나 이제 그 상자 열어볼게. 무슨 상자? 못 전한 편지들, 벽장 안에 넣어둔 거. 서윤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남은 말들 제자리에 돌려줘야지.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할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 예전과 같은 시간.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따뜻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맡기고 간 삶, 그 삶을 이제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완도의 늦가을 바다가 누군가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다른 사람이 목숨으로 남겨두는 것,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남은 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것. 함재석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책감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편지 한 통 한 통에 정성을 다하며, 그건 어쩌면 정우가 바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의 편지를 배달한 사내, 정작 70년 동안 전하지 못한 말이 있었지만 오늘은 전했습니다. 오늘은 경례도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우의 22살도, 재석의 70년도,
오키의 67년의 기다림도 모두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오늘 이 섬 선착장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루 끝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함재석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야, 잘 가.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